반갑습니다. 강대영어 대1고 전문가 황혜리입니다. 오늘 대1고에 합격하신 여러분들에게 2월 달을 어떻게 알차게 보내면 3월에 있을 대1고 내신 기간 때 좀 더 수월하고 유리한 위치에서 준비하실 수 있을지, 그리고 3월의 내신 기간에 가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원하시는 1등급을 받으실 수 있을지 제가 확실하고 안전한 가이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구체적인 가이드를 드리기 전에 우리 최신 대1고의 기출 경향은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3학년도 대1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출제를 분석한 겁니다. 가장 많이 출제 영역을 차지하는 건 독해 영역인데요. 객관식 15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가장 많은 출제 영역을 차지하는 건 독해 영역이 맞지만 난이도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위권을 위해서라면 이 대1고 독해 영역에서만큼은 다 맞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실수가 없어야 한다. 이 점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독해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실수가 없어야 한다는 건 알겠다. 그럼 대1고 상위권을 위해서 제대로 잡아야 하는 것, 킬러는 뭐냐를 봤을 때 대1고에서 가장 유명한 킬러는 서술형 영작입니다. 그리고 어법이 무척 중요합니다. 어법 같은 경우에는 출제 비중이 12%, 그리고 영작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29%입니다. 자, 어법을 보면 출제 비중이 그리 많은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이 영작 같은 경우에는 어법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어법과 영작을 함께 묶어서 보셔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법 능력을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 놓느냐가 대1고 1등급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휘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5문항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대1고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해커스라는 단어장에서 출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해커스 단어장에서 출제되는 그 범위가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동어휘와 문장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우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 때 이 해커스 어휘장을 준비하시는 동안 내가 이 표제어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혼동되는지, 헷갈리는지 혼동어휘를 쫙 정리를 하고 그거를 선생님과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실수가 나지 않게끔 무척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하는 것이 어휘 파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1고에서 가장 많은 출제 비중을 차지하는 이 독해와 그리고 상위권을 위해서 반드시 잡아야 하는 영작 킬러 유형은 구체적으로 어떤 출제 유형 패턴을 가지고 있나, 이 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독해 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독해 패턴 유형을 설명할 때 표제어로 잡은 게 있습니다. 독해 패턴, 대1고의 독해 패턴은 수능과 출제 유형이 같다라는 점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시를 한번 출제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수능 모의고사 20번부터 40번까지 있는 출제 유형이죠. 그런 다음에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역시 수능 모의고사에서 도표 다음으로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또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는 것은 이 빈칸 유형 역시 수능 모의고사 31번부터 그리고 34번까지 출제되는 영역이고, 그 밖에도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순서 배열, 문장 삽입 모두 수능 독해 유형과 100%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1고 독해 유형에서 실수가 제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요. 이 대1고 독해 유형에서 여러분이 시험 기간에 돌입하기 전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시려면 수능 모의고사 독해에 어느 정도 익숙하면 굉장히 좋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런 친구들이 이 내신 기간에 범위가 주어진 수능 독해 유형에서도 좀 더 수월하게 시험 대비가 가능하겠죠. 자, 그럼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아직 수능 모의고사는 그렇게 많이 공부해 본 적은 없는데, 그런데 이 수능 독해 유형이 대1고 내신에서 44%나 출제된다니 하고 염려하실 수 있겠지만, 다만 수능과 그리고 이 대1고 내신에 차이가 있다면 내신은 범위가 주어진다라는 점이고, 이 범위를 충분히 반복하고 여러분들이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면
네, 충분히 다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수능 독해에 좀 더 익숙하면 편하게 이 부분을 준비하실 수 있는 건 맞다. 이런 점입니다. 자, 그러면 44%를 차지하는 독해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궁금한 대1고의 킬러는 어떻게 출제가 될까요? 자, 대표적으로 대1고의 킬러는 우리 조건 영작입니다. 영작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순서 배열을 하라는 영작도 있습니다. 영작에 들어갈 단어를 다 주고 배열만 하면 되는 그런 영작 유형이 있다면 우리 대1고의 영작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어떻게 까다로우냐? 순서 배열처럼 내가 영작에 필요한 단어를 절대 다 주지 않습니다. 절대 다 주지 않고 지금 조건 1과 조건 2에 쓰여진 바처럼 내가 영작에 필요할 단어의 일부만 줍니다. 소량만 주고 그리고 심지어 이것을 내가 변형까지 해서 영작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 외에 필요한 단어도 당연히 있고 그러면 그런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서 주어지지 않으니 여러분들께서 풍부한 어휘량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되어야 주어지지 않는 단어에 대해서도 내가 어느 단어를 쓸지가 바로바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조건 영작 두 가지 패턴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첫 번째 패턴처럼 선생님께서 해석을 주세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패턴처럼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는 해석을 주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정말로 힘들겠죠. 어떤 점이 좀 더 해석이 없을 때 힘드냐를 봤을 때 당연히 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내가 어떤 말을 영작을 해야 될지 이 점을 숙지를 하는 것도 포인트가 되겠지만 또 다른 차이점이 더 중요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 해석을 선생님께서 주시면요. 내가 쓰고 싶은 말이 주어 자리에 들어갈지 아니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지 이 부분을 내가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자, 너가 하는 모든 것이 영향을 받는다. 내가 이 말을 쓰고 싶은데 지금처럼 한글로 준다. 해석을 준다 라고 했을 때 너가 하는 모든 것이 내가 이 부분을 문장 전체의 주어로 쓰면 되겠구나 를 내가 해석을 보고 잡고 들어갈 수 있지만 해석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장 구조마저도 스스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1고 조건 영작 같은 경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주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서라면 어느 정도 영작을 하는 그 기본 구조 그 정도는 3월에 내신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연습을 해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1고의 대표적인 문제의 출제 유형은 이러함을 살펴봤으니 우리 2월에는 3월에 내신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2월 달에는 어떤 점을 반드시 내가 잡고 들어가야 하는가 이 점을 함께 체크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1고 입학 전 마지막 2월 내신 상위권을 위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어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나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어법을 종합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가? 문장 구조 분석에 대해서 내가 습관이 되어 있는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빠르게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중등과는 달리요, 여러분. 지금까지 중등은요, 문법을 굉장히 파편적으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까지 선생님께서 문장에서 투부정사의 밑줄을 쳐놓고 자, 한번 물어봅니다. 자, 이 문장에서 어법상 맞게 고쳐보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까지는 투부정사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서는 더 이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투부정사를 밑줄 쳐놓고 물어보지만 투부정사랑은 하나도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투부정사가 위치한 문장의 구조를 다 따져보고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여기가 수식어 자리인지 문장 전체의 동사 자리인지 따져보고 그 밑줄 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문장 전체의 동사 자리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투부정사의 문제가 아니라 주어와 수일치를 고려하고 또는 문장의 시제 그리고 능동, 수동 이 동사의 태까지 고려해서 투부정사를 문장 전체의 동사로 고쳐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어법은 종합적으로
응용이 가능하셔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문장 구조 분석이 문제 풀 때마다 선행이 되셔야 한다.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영작 같은 경우에는 이 어법과 연결이 됩니다. 대일고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단어를 다 주지 않고, 그리고 그 단어, 일부 단어를 주더라도 내가 응용을 해서 변형을 해서 영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장 구조 정도는 내가 위치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문장 구조를 잡는 연습은 영작 공부할 때 그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문법을 문제를 공부를 할 때마다 문장 구조 분석하는 연습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영작과도 연결돼서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휘입니다. 킬러인 영작에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단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어휘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1고의 단어장인 해커스 단어장을 내가 완벽하게 숙지했다고 해도 여러분이 중학교 때까지는요, 시험 범위에 있는 단어만 다 외우면 내가 이 시험 기간을 위해서 준비한 그 기량을 현장에서 펼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에는요, 여러분이 열심히 시험 기간 단어를 다 외워도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에 있는 단어를 몰라서, 또는 선생님께서는 지문을 변형해서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그 변형된 단어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내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어떤 단어를, 기본적인 고등 단어를 몰라서 판단 미스가 있을 경우 굉장히 속상하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약에 단어가 아직 많이 부족한 학생이라면 고등, 필수, 기본 어휘 정도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시고 시험 기간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시험 기간에 들어가서도 만약에 내가 여전히 2월에 충분히 고등 필수 단어를 내가 메이크업하지 못했다. 그러면 해커스 단어 외에도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기간에도 계속 암기의 노력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어법과 영작, 어휘, 내가 지금 2월에, 파이널 2월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가, 이 점을 살펴보시고 내가 이 점을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2월 달을 이렇게 보냈을 경우 구체적으로 이 체크 포인트에 맞는 2월 커리큘럼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대1고 맞춤 2월 솔루션을 살펴볼 텐데요. 자, 조건 영작까지 잡아내는 어법 학습을 하셔야 된다. 어법 학습 중등까지는 파편적으로 했지만 지금의 고등의 어법은 문장 구조 분석부터 제대로 습관을 잡아서 이것이 반드시 영작으로 연결되게끔 그러한 학습을 하셔야만 한다. 특히 대1고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조건 영작까지 할 수 있는 문장 구조 잡는 것이 충분히 익숙해졌다면 당연히 대1고 기출문제로 지금 대1고의 킬러에 대비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1등급을 위해서는요, 시험 범위에 있는 단어만 숙지해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등 필수 어휘 정도는 지금 내가 누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 누적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이제 대1고 1학년에 입학하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중학교 때까지 학원을 다니지 않은 친구가 없습니다. 다들 주 2회 학원을 다니면서 화요일, 목요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닌다고 쳤을 때 화요일 날 200개 외우고 목요일 날 200개 외우고 다들 열심히 단어 외워왔습니다. 그런데도 대1고에 입학하는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다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저 지금 단어가 너무 부족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봐도 정말 단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중학교 때 학원 내내 다니면서 단어를 열심히 외웠는데도 여전히 정말 중요한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단어가 부족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누적으로 어휘 관리를 받지 못해서입니다. 단어는요, 내가 한 번 외우면 당연히 까먹습니다. 사람이라면요, 당연한 거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까먹지 않고 내가 외운 단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려면 계속 또 보고 또 봐야 그것이 장기 기억으로 가서 내가 실제 시험을 볼 때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당연히 단어 여러 번 잡고 장기 기억으로 담으려고 스스로 보는 것 어려운 거 선생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클래스에서는 어휘를 어떻게 관리하냐면, 자, 부족한 친구들은 주 2회 수업이라도 친구들의 경우에 따라서 더 나와서 단어를 추가적으로 더 외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월수금 나온다고 쳤을 때 월요일 날 단어 외운 것을 수요일에도 보고 그리고 수요일 단어도 함께 외웁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월요일 수요일 단어 플러스 금요일 단어를 이렇게 외우게 돼요. 다만 누적으로 외우는 부분은 저희가 구두로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공부한 지 3일밖에 안 됐을 때 어떤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요. 선생님, 제가 외웠던 단어가요. 1일차에 외웠던 단어가 또 나오는데 저 이거 알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단어가 반복되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현상인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외웠던 단어가 내가 3회차 전이면 최소한 한 6일 정도, 일주일이나 된 단어인데도 그게 내 기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것을 봤을 때 다시 떠오를 수 있는 것이고 이 친구한테는 이걸 반복을 하다 보니까 내 장기 기억으로 가서 그것이 다시 봤을 때도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그때 외워야 될 단어 양에서 안 외워도 될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단어를 관리받고 암기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2월 맞춤 솔루션에 맞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일고 킬러 조건영자까지 해결하는 문장 구조 분석을 선생님 수업에서는 지금 바로 습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매번의 문제를 풀 때마다 문장 구조를 분석하고 그런 후에 고치고 왜 그렇게 고쳤는지 이유까지 쓰라고 합니다. 이거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여러분이 옳게 했는지 함께 피드백이 매일 들어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빨리 습관이 되셔야 실제 시험이 됐을 때에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제는 구조가 눈에 보이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실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문장의 구조까지도 눈에 딱 보이게 될 때 그것이 영작의 실력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수업에서는요, 이렇게 문장, 구조를 잡는 연습을 먼저 하고 그것을 영작까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대일고 영어, 대일고뿐만 아니라 모든 고등학교에서는 영어 상위권을 위해서는 그 학교의 단어장 말고도 필수 단어장이 필수 고등어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누적 암기를 꼭 관리를 받고 계셔야 된다. 자, 선생님 클래스에 오면 이 해커스, 대일고 단어장만 외우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기출 단어장을 나눠줍니다. 이 기출 단어장에는요, 기출 표제어만 있는 게 아니라 동의어, 반의어, 유의어, 수거, 혼동어휘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어가 체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누적 암기 관리까지 받게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어휘량이 풍부해지는 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 그러면 2월은 이렇게 알차게 보냈으니 3월 달에 가서는 대일고 내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3월에 대일고 1등급 내신 커리큘럼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3월에 들어가시게 되면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엄청나게 공부하실 게 많고요. 엄청 과제가 많을 겁니다. 영어뿐만이 아니라. 자,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대일고 맞춤 교재로만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대일고에 필요하지 않은 군더더기들은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대일고 맞춤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게 될 거다. 자, 그리고 나서 어법과 어휘를 모두 잡는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선생님과 2월부터 함께 꾸준히 공부를 해온 학생은 이 어법의 기본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기본 어휘량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3월에 들어온 우리 학생들도 선생님이 절대로 그냥 기본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방학 때 열심히 보충하자 이렇게 좌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클리닉으로 불러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 선생님이 꾸준히 계속 같이 보충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지금 그 상태에서도 내가 3월에 내신 준비를 할 때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피드백을 해드리고 클리닉을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일고 기출과 유사한 내신 모의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점. 이거는 매시간 이루어지는 복습 테스트인데요. 사실은 모든 내신 클래스가 복습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의 복습 테스트가 매우 특별한 점은 뭐냐면 모든 문항이 대일고 기출 유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문제풀이에 정해진 시간도 대일고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 볼 때 소요해야 하는 그 시간과 똑같이 일치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일고 형들이 선생님과 이 복습 모의 내신 테스트를 볼 때 절대로 지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진지한 자세로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그렇게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테스트를 어떻게 보냐가 지금 자기의 객관적인 어느 정도 지표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선배들도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교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대1고를 위해서 준비된 맞춤 내신 교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효과적인 과제, 두 번째 권에 해당하는 가장 효과적인 과제는 무엇이냐. 우리 워크북 같은 걸 살펴보면 순서 배열 영작도 있고 빈칸 채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을 겁니다. 영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대1고를 위한 이 과제 책에는요. 그런 대1고에서는 맞지 않은 순서 배열 영작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지 않고 조건 영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 몇 개만 보고도 연습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대1고에 맞춤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험 기간을 운영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면 대1고 파이널 시크릿 북이 있습니다. 이 파이널 시크릿 북이 뭐냐? 한마디로 최종 단권화를 선생님이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한 손바닥만한 수천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 마지막에 대해서는 어휘, 어법, 연결어, 문장 구조, 그리고 영작 선별 문장까지 모두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단권화를 제가 해드려요. 여러분, 선생님의 학생들은요, 시험 기간 막판에 가서는 요 손바닥만한 수첩 한 권만 들고 다닙니다. 그것만 봐도 시험 범위의 모든 내용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 공부입니다. 시험 기간에 처음 시작할 때 양이 이렇게 많게 시작됐다면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 양을 줄여가서 마지막에는 핵심만 보고도 시험 범위의 내용이 다 떠오를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수험 공부입니다. 내가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전히 공부해야 될 게 이만큼 쌓여있다. 이만한 책들을 다 봐야 내가 공부가 된다라고 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요.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핵심만 봐도 떠올라야 하는 건 알겠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준비가 가능하냐를 봤을 때 선생님이 대1고 학생들을 준비시킬 때는요. 주차별 세부 커리큘럼을 모두 완성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커리큘럼, 주차별 세부 커리큘럼이 특별한 이유는요. 1주차부터 시작해서 2주차에는 이걸 공부시켜야지, 3주차에는 이거를 학습시켜야지 이렇게 제가 커리큘럼을 짜지 않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 7주차부터 시작을 합니다. 7주차에는 내가 우리 학생들, 대1고 학생들을 이 정도 상태까지 만들어 놓겠다를 기준을 정해놓고 6주차, 5주차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요, 선생님은요, 반드시 이 마지막 파이널을 됐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목표에 도달하실 수 있는 그 정도 상태를 만들어 놓을 겁니다. 자, 7주차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전 범위에 대해서 출제 포인트를 완벽하게 숙지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 그래서 아까 그 단권화만 봐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모든 내용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 세부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선생님이 한 수업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 범위든 그게 부교재든 아니면 모의고사든 최소 한 번의 수업 내에서 3번에서 5번까지 반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것이고, 그리고 클리닉을 진행을 했을 때 해당 클리닉에서는 그 주 플러스 그 전주 수업까지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1고 선생님의 수업에서는요, 상당히 여러 번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매번 진행되는 복습 테스트에서 기출 유형을 충분히 여러분이 맛본 상태이니 파이널에 가서는 모든 기출 유형에 대해 어떤 시험 범위라도 막힘없는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선생님의 우리 대1고 클래스에 대한 최종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번의 수업 내에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수업에 처음 딱 도착을 했을 때는요, 전 시간에 대한 모의 내신 복습 테스트가 들어갑니다. 네, 이 복습 테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1고 기출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시험 시간마저도 대1고보다 제가 사실은 조금 더 촉박하게 구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매우 진지하게 임한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스스로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선생님이 그것에 대해서 항상 피드백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진도를 나가고 아까 대1고의 맞춤이었던 가장 효과적인 과제에 대한 복습과 예습, 과제에 대해서 개별 첨삭이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는 조건영작 테스트, 해커스, 대1고 다더장 어휘 테스트, 그리고 내용의 시험 범위 지문에 대한 논리구조, 로직 플로우 테스트를 선생님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파이널 데이 5, 실전 현장 훈련이 있는데 이 실전 현장 훈련이 무엇이냐? 대1고의 모든 시험 범위에 대해서 시험지와 똑같은 사이즈로 내가 실전 테스트를, 모의 내신 테스트를 이번에는 전 범위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단권화를 통해서 내가 이 한 것만 봐도 출제 포인트가 다 기억나는 그런 상태를 선생님이 만들어 줄 거다. 자, 이렇게 2월과 3월을 알차게 보낸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에 충분히 도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2월과 그리고 3월에 선생님과 함께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고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대영어에서 대1고를 담당하고 있는 대1고 전문가 황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